그나저나 이런 사고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깨달으라고. 아, 어떤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를 당한 거는 지금 네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되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 스스로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굉장히 잘못된 게 있어. 근데 그런 어두운 마음이 어둠을 더 갖고 와. 그래서 더 그런 사고까지 나는 거야.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여러 가지 끔찍한 강도 사건과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린 시절의 괴로운 사건들을 너무나 좀 괴롭게 경험하신 여성분께서 상담을 오셨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그 내면의 수호천사의 지혜를, 메시지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분께서 굉장히 자신의 사연을 공개해도 좋다고 정말 용기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살다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사고로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특히 이제 뭔가 남들은 쉽게 겪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그러면은 혹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리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또 괴로워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알 수 없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굉장히 깊은 본능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좀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참고로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이제 상담 내용을 보고 그 대충 어떤 분이 오실지를 알고 그 분을 딱 만났는데, 의외로 또 이분은 굉장히 조금 여성스럽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명랑하고 밝고 좋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일을 당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분의 그 당한 사연들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엄청난 강도 사건, 끔찍한 강도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차례 당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이렇게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그 새벽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뒷머리를 쳐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그냥 난데없이 막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막 때리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또 이렇게 탁 안으면서 마치 보호해 줄 것처럼 따스한 목소리를 하고, 또 사람이 지나가면 또 그냥 때리고, 정말 얼마나 그 너무 맞았는지 그냥 그 살려달라는 말도 나오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 20대 초반인 그런 상황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병원에 어떻게 간신히 가게 됐죠. 누가 옆에 옆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랬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담당 의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그 의사 경력상 이렇게 많이 맞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막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그 기자들이 막 찾아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구급차에 제대로 실지도 못할 만큼 그런 경험을 했다고요. 그만큼 기자들이 달려올 만큼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 어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자취방이었나 봐요. 자취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술 냄새가 확 나길래 그냥 잠결에 그냥 언니가 술 먹고 들어오니까 언니인 줄 알고 봤는데 강도였던 거죠. 강도였던 거죠. 술이 그냥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냥 막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것도 거의 뭐 살인미수 강도 막 이런 식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막
날렸었는데 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더 있었다는 거예요. 더 있었고 이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또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일을 하는데 또 그 시절에는 그 사내 성추행이나 이런 성범죄 같은 교육이 잘 안 됐던 시절이라 그냥 뭐 성추행은 정말 대놓고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다녔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주무르는 그런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그걸 그 당시 차마 말도 못하고, 또 이제 그분이 상사니까 물론 이제 또 거기서 더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많이 당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는데 이런 상황인데 왜 이분은 이렇게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지? 특히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지? 그런 궁금증이 나서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또 부모님에게 또 끔찍한 학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끔찍한 시절을 보낸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던 거예요. 뱃사람이 어떤 모든 뱃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굉장히 조금 그 멀리 나가는 그런 뱃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군적이었나 봅니다. 그냥 뭐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걸 그냥 다 때리는 겁니다. 다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쇠파이프 같은 걸로도 그 딸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말 다 했죠. 뭐 던지는 건 이루 말할 거 없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쇠파이프로 딸들을 때렸다니 말 다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는 또 어땠겠어요. 그 어머니도 딸들을 보려고 했지만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제 또 어머니도 짜증이 그냥 그 히스테리가 극에 달한 거죠. 그거를 또 그 자신과 딸들에게, 형제들에게 푼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오죽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 탈출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로 올라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이 탈출구 같은 곳이었는데 그런 탈출구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오히려 더 말은 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계속 또 참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고, 거기다 또 강도까지 당한 겁니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강도는. 그리고 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그분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살면서도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참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분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안에 풀리지 않은 괴로움이 오죽했겠어요. 정말 많은 그 뭐 상담과 병원을 다녀봐도 풀리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니 아무래도 이분도 좀 겉보기 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외유내강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분과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됐고, 이제 그 수많은 내면 아이의 그 어떤 그 억눌린 풀리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푸는 작업을 해줬고요. 자, 이제 그 미래로 가보니 너무나 이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가족들과도 행복한, 이분 표현이 자 정말 그거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만큼 그런 느낌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미래의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이야기가 듣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제 느낌으로 그분이 오셨구나, 소고천사님이 이제 오셨구나, 굉장히 심오하고 지혜로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요.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좀 힘든 괴로운 사건을 경험한 분들을 위한 조언들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 잠깐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분이 미래에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해진 그 모습으로 현재의 본인을 만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아직 너무 힘들어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가볍고 편안한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다른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직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전해주고 싶은 지혜와 조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직접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가 이때까지 겪어왔던 것처럼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자,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 많지만 그 사이사이 생각해보면 사실 좋은 일도 많았거든. 근데 너무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지. 잊어버리고. 지금도 뭐 힘들기도 하지만 네가 즐겁기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좋은 거를 보려고 그렇게 해봐. 그리고 너는 결국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니까 너는 반드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아갔지 뒤로 물러서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거 너한테 도움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야 네가 더 클 수 있고 그게 아이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좋은 모습이고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어. 너무 답답하지 마.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그쪽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많이 겪어봤잖아 그 마음. 근데 왜 자꾸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그래. 가지 말라고. 이제 거기서 나와. 그래요. 그렇게 자꾸 따라가려는 그 마음 어떻게 이겨내는 게 좋을까요? 이겨내려고 너무 애쓰는 게 더 힘들어.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 그냥 흘러간 대로 놔두라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그날 털어버리면 되는데 왜 자꾸 그거를 쌓아가냐고. 그러니까 무거워지지. 털어내야지. 너는 비워내는 걸 배워야 돼. 그럼 되는데 자꾸 쌓아놓으려고만 해. 그러지 말라고. 좋아요. 어떻게 하면 잘 비워내는 걸까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완벽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머무르잖아. 안 돼도 해보고 나서 단점이 보면 그때 고치면 되잖아. 그러면서 완성해가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다 해보고 하려고 하니까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그러지 말라고. 그렇군요. 좋아요. 근데 그나저나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가 너무 고집부렸잖아. 예를 들어서? 사실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그거 욕심 안 버렸잖아.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그냥 밀고 나갔잖아. 왜 이렇게 고집부렸던 걸까요? 어떤 마음에서? 이겨낼 욕심 부리고 하면 될 줄 알았거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거는 알았으면은 거기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왜 내려놓는 건 안 하냐고. 그렇군요. 좋아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그것도 네 고집부려서 그런 거잖아. 네가 남편 고집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그렇지. 대화 잘하고 좀 부드럽게 나가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네가 너 지금 너 뜻대로 하고 싶어서 고집 부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 혹시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 씨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육아에 대해서? 그것도 고집 부리지 마. 애들 자유롭게 좀 키워야 되는데 어릴 때 너무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애들 답답해. 그래요. 혹시 건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게 따로 없을까요? 건강 뭐 너 사고 많이 당해서 뭐
건강에 관련돼서는 많이 아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너무 그것도 마찬가지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더 아파. 더 아프다고. 넌 항상 문제가 너무 완벽해지려는 거. 그 완벽을 욕심내서 이루려는 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완벽해지려는 걸까요? 완벽해져야지 봐주니까. 누가요?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특별히 잘하는 게 없잖아. 넌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니까 너가 앞으로 좀 잘하려고 하면 완벽해져야 돼. 모든 면에서 완벽해져야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으니까. 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너 힘에 붙여서 지금 힘든 거잖아.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남한테 배려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그 누구한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줄 수 있으면 다 주려고 하는 거. 좋아요.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도 많았지만 사이사이 좋은 일도 많았거든. 너무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 너무 외롭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 그런 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하겠더니 이겨내려고 너무 애쓰는 게 더 힘들어. 그런데 에너지 더 쓰지 마. 흘러가는 대로 놔둬.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쌓아가니까 그러니까 무거워지지. 털어줘야지. 비워내는 걸 배워야 돼. 그럼 되는데. 그래서 잘 비워내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 그랬더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완벽하라고 하니 그렇잖아. 그러니 자꾸 거기서 머무르잖아. 안 돼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단점이 보면 그때 고치면 되잖아. 그러면서 완성해 가는 건데 넌 항상 문제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왜 완벽해지려는 걸까요? 그랬더니 그래야 봐주니까 사람들이 완벽해져야 돼. 모든 면에서 완벽해져야지. 잘 나갈 수 있으니.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완벽해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분에 대한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인상적인 답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겨내려고 너무 애쓰는 게 더 힘들어. 이겨내려고 애쓰는 게 더 힘들다. 뒤에도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흘러가면 돼. 흘러가는 대로 놔둬.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털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걸 자꾸 쌓아가고 있으니까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털어줘야지. 비워내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 이게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오늘 이 메시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처럼 힘든 사건과 사고를 많이 경험한 인생의 후배들에게 전해줄 말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공통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인상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힘든 마음을 가진 인생의 후배들에게는 혹시 전해줄 말이 따로 없어요? 우선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걸 당했다면? 사고를 당했다면. 내가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면 그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고를 당했던 그 순간부터 더 많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당한 후에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충격, 정신적인 충격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체적인 거는 뭐 노력하면 나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만큼은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 밝게 살려고 해야 되고 오히려 사고로 인해서 몸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잘 돌봐야 되고 그 몸을 잘 돌봐서 마음도 잘 돌봐서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너무 또 밖으로 원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가지라고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사고를 통해서 네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빼려고 사고를 당한 거야. 빼려고 당했는데 거기서 다시 더 큰 원망을 가지면 더 큰 사고, 더 큰 화가를 부르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때까지 내가 산 걸 한번 돌아봐야 돼. 돌아봐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날려버리고, 몸이 아프다면 몸이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돼. 원망할 시간 없어. 몸이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그것으로 비온도에 땅이 굳듯이 점점 더 굳건해져야 돼. 좋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잘 빼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우선은 그것이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빼야 돼.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것이 부모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만나서 부탁했으면 혼자라도 그렇게 밖으로 빼내야 돼. 좋아요. 그래요. 그나저나 이런 사고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깨달으라고. 어떤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를 당한 거는 지금 네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되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 스스로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굉장히 잘못된 게 있어. 욕심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어두운 마음이 어둠을 더 갖고 와. 그래서 더 그런 사고까지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나 사고를 당했다면 원망할 게 아니고 나의 모자람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다시 봐야 돼. 그게 최선이야. 그런데 혹시 또 이런 과정이 자신을 자책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계속 자책을 하면 우울이 와. 그 우울이 너무 심하면 자살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야. 근데 뭔가 안 좋은 일 생겼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깨달으라는 거라고. 그런 충격을 줬을 때 가장 먼저 몸이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몸이 없으면 너의 감정, 분노, 생각 그것도 다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몸을 챙기라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지금 전해 주시겠어요? 많이 힘들어요.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요. 저는 코로나를 떠나서 항상 사람 사는 세상은 힘든 일이 항상 있어요. 근데 자꾸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할 때 힘든 건 맞는데 자꾸 힘들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잘해서 넘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식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누굴 탓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세상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든 일은 이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온다고 너무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아요. 혹시 상담하는 저에게 해주실 말도 따로 있으실까요? 선생님이 이런 일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마음을 받아주는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현재 씨에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 현재 씨에게 해줄 말도 마무리 지어주시겠어요? 넌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넌 살 거야. 근데 너무 이제는 고집 부리고 완벽해지려는 거 그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당한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픔을 보라는 거야.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공감하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더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그래요. 이제 상담이 끝나고 굉장히 그 홀가분한 느낌을 느끼면서 상담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에게는 참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는 이분에 대해서 조언이 있었죠. 이때까지 겪어왔던 것처럼 다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거에 좀 끌려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겨내려고 애쓰는 그거 자체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시는 점, 또 이분에 좀 특화된 조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집을 부렸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힘든 일을 당한 후배들에게 전한 말이 저는 너무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우선 당신 잘못이 아니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면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자책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요. 아마도 이제 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런 성폭력 피해자 여성분들을 상담할 때 종종 뵙게 되는데 좀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본인을 뭔가 자책하는 마음. 사실 그 마음이 너무나 조금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꼭 그런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뭐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가 그때 뭐 무슨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그때 뭔가 막을 수 있었는데 뭐 그때 내가 뭐 전화를 하지 않았다든가 만나지 않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사고가 나서 큰일 안 좋게 됐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이랑 뭐 만나기로 했던 걸 만났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책하는, 또 나한테 이런 그런 걸 하면 내가 그때 뭔가 그걸 미리 해놨었더라면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을 먼저 해주고 싶다. 이 말이 너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는 마음을 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마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라고 그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니 그걸 밖으로 빼내라고, 그것을 이제 꺼내라고 그런 사건을 만들어 준 건데, 그 사건에서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들을 더 끌어안게 된다는 거죠. 더 어두워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끌어당기게 되고.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뭐랄까 이런 사고를 통해서 내 몸이 소중한 것도 깨닫게 되고요. 몸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말도 나오죠. 네? 몸이 없으면 이런 내가 생각,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겠는데 몸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굉장히 어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또 몸이라는 형태로 얘기하니까 되게 저는 좀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라는 게 없으면 이 육신이 없으면 이런 뭐 감정이니 괴로움이니 아니면 무슨 이런 생각이니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질 세계에서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바로 우리 몸인데 이런 몸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다뤄주는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런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그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빼내는 방법은 누구라도 그렇게 좀 만나서 얘기를 해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기는 원인은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거다. 깨달으라고.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혹시 또 이런 것들을 나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게 왔다고 하면 또 나를 자책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자꾸 자책하면 그런 것들이 좀 우울이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깨달으라고 하는 차원이지 그런 것들을 자책하라고 이런 사건이 온 게 아니다. 몸이 없으면 감정, 분노, 생각 다 없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전할 말이 무엇이 있냐 했을 때 사실 지금 힘들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거 힘들다는 거죠.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를 떠나서 정말 더 많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힘들다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돼.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힘들다 힘들다 하다 보면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다 기회라고 깨달음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분은 제가 여태까지 상담한 케이스 중에서는 너무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또 그 일을 들어보니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굉장히 고집도 있는 분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슬기롭게 좀 피해갈 수 있는 상황도 더 고집을 부리다가 더 무리하다가 그런 것들을 더 악화시켰던 너무 좀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다시 느끼는 거지만 뭔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너무 좀 잘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죠. 어려워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들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당했으니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이렇게 움켜쥐고 정말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의 괴로움이라는 게 참 경중을 가리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분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사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그 괴로운 마음을 거의 막 수십 년을 그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저를 찾아온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 나에게 닥친 사건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저항을 하죠. 저항한다는 거. 이것이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왜? 너무나 크고 괴로운 일, 말도 안 되는 일 갖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내가 받을 일이 아닌데 나한테 왔어. 잘못 온 사건이야. 막 이렇게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라고 그런 사건이 온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꺼내서 해소하라고 그런 것이 온 거다. 깨달으라고 온 거다. 이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너무나. 그래요. 바로 이 마음가짐에서 그 괴로운 사건을 털어버린 사람이 있고 더 끌어안고 더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석가모니 부처의 얘기인데
부처님이죠. 부처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좀 빼고 좀 얘기하고 싶어서 석가모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석가모니가 그 설법을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에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청하니 석가모니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너에게 아주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너한테 던졌다. 시뻘겋게 달아온 쇳덩이를 너한테 던졌다. 근데 너는 그것을 손에 꽉 붙들고 있겠느냐, 빨리 놔버리겠느냐. 당연히 놔버리겠다고 하죠. 그런데 너는 왜 지금 그 사람에게서 받은 그 쇳덩어리를 계속 움켜쥐고 쓰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괴로운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묘사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확 움켜집니다. 나도 모르게 움켜집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칼에 찔리면 우리의 근육은 나도 모르게 확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면서 확 움츠러들고 꽉 쪄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의 방어 기제인데 일단 몸을 좀 딱딱하게 해서 그런 외부 충격에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칼이 찔렸는데 딱딱해졌으니까 이 칼이 빠지지가 않는 거죠. 네. 이 근육에 팍 박혀가지고. 바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나에게 괴로운 일을 닥쳤는데 이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계속 그 괴로움에 빠져 지내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음에서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나를 자책하거나 이런 마음에서 그 괴로움이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대처하는 나의 태도가 그런 괴로움을 더 극대화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메시지가 이런 사건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온 것일 수 있다. 그러니 놓아버려라,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요. 아무튼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하면 참 너무 많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또한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분이 그런 사연을 그 힘든 사연을 겪고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또 그런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기보다 그냥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나는 이런 걸 이겨낼 수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이런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럴수록 이런 것들이 나를 다 지나가게 힘 빼고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가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오늘 메시지가 그 얘기를 너무 좀 인상적으로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그리고 다른 영상도 좋은 영상이 많으니까는요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것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